네, 안녕하세요. 저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 테일러 성형외과 타구현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타구현 원장님께서 이제 눈과 눈썹, 이마를 조화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상안부 성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저희 타구현 원장님은 지금 현재 성형외과 눈성형 연구회에서 활동하시고 계시고 워낙 명강연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초빙을 또 부탁드렸고 또 다행히도 수락해 주셔서 오늘 타구현 원장님께서 이제 요 상안부 성형에 대해서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제가 처음에 받았던 주제가 이마 성형의 모든 건 이렇게 주제를 받았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걸로 착각을 하시기 쉬우냐면 두상 성형으로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마를 어떻게 한다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사실은 우리 이제 이마라는 게 눈썹이랑 눈이랑 다 붙어 있고 이게 기능적으로 하나의 기능적 연속체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 눈꺼풀을 시작해가지고 눈꺼풀, 눈썹, 이마까지 다 연동돼 있는 이거의 구조와 그런 어떻게 하면 더 예쁘고 조화롭고 인상이 사납지 않게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요즘 많이 겪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환자들을 보시면 대부분 이제 사실 20대, 30대들은 쌍꺼풀 수술을 한다, 눈 수술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라인이나 이쁨 이거를 가장 중요시 여긴다면 40대, 50대를 넘어간 이제 중년 이상의 분들은 항상 눈 성형을 하실 때 저한테도 말씀하시는 게 사나워지면 안 되는데요. 이게 사나워지면 안 되는데요. 그렇죠.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그게 저도 보면 결국 이마 쪽과 눈썹과 다 연관이 돼 있는 부위라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각각 수술에 대한 자세한 얘기보다는 네네. 이게 어떻게 연동돼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약간 총론적인 얘기만 좀 네, 해볼까 그렇습니다. 해요. 시간이 네.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젊고 예쁜 사람들이죠. 우리 매력적인 여배우들이신데요. 네.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일단은 뭐 이쁘다는 거겠죠. 이쁘다는 네, 거고. 그래서 오늘은 네. 우리가 주제가 이제 상안부니까 네네네. 이제 눈 위쪽으로만 생각해서 어떤 점이 과연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뻐 보이게 하는 건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사실 보시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쌍꺼풀이 있고 눈이 크면 예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예외적인 분이 한 분 계시죠. 네. 혹시 이분? 네. 네네. 김고은 씨는 예외적인 분이시고 쌍꺼풀이 없는데도 뭔가 이제 동양적인 미를 간직하면서 뭔가 시원해 보이는 그런 거는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결국 저는 여기서 공통점을 단 하나만 찾아보라 그러면 눈썹이 처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가 바르게 펴진 상태에서 눈썹이 처진 분이 하나도 없으시죠. 그래서 이게 눈썹이 어떤 게 처진 거냐를 또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어떻게 보면 요즘 나오시는 남자 연예인들이나 여자 연예인들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 다 눈썹 처짐이 없이 쌍꺼풀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물론 있는 분들이 더 많으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상안부의 미적인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눈썹 처짐이 없는 상태로 시작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다음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요 개념, 안검하수 개념은 굉장히 다른 뭐 유튜브라던가 여기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눈을 실제로 눈동자가 좀 덮여 있고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졸려 보이는 현상을 안검하수 증상이라고 이게 이제 졸린 눈이라고 그러죠. 근데 눈썹 하수는 뭐냐면 눈썹이 너무 눈이랑 가깝게 붙어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눈썹 하수라고 그러고 눈썹 처짐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래서 요 개념 두 가지를 조금 구분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또 한 번 더 확대해서 네.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세 분 다 아름다우시고 매력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제 두 분은 쌍꺼풀이 있으시고 한 분은 쌍꺼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공통점을 보자면 요즘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중안부가 이제 눈썹부터 코까지인데 중안부가 1로 봤을 때 이 이마의 길이가 1을 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마가 좀 좁고 그다음에 그래야지 얼굴이 좀 작아져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이 이마에 주름이 하나도 없으시죠. 이게 이제 눈썹 치켜뜸이 없는 건데 이것도 중요한 개념이라서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눈썹 치켜뜸이 없고 이마 주름이 없는 거, 그다음에 눈썹이 제 위치에 가 있고 눈썹 하수가 없는 거.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세 분 다 공통적으로 눈꺼풀이 굉장히 얇게 보이죠. 그리고 눈꺼풀 처짐, 그래서 눈꺼풀이 눈동자를 덮은 게 거의 없는 거, 그 다음에 실제로 졸린 눈이 거의 없으신 분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쌍꺼풀이 요즘은 그렇게까지 아주 꼭 존재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논의는 좀 있고요. 그래서 무쌍인 연예인 분들도 어떻게 보면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또 남자 연예인들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남자 연예인들이죠. 그래서 한 분은 쌍꺼풀이 없고 한 분은 쌍꺼풀이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 두 분 다 어쨌든 보시면 눈썹이 어디 있냐면 눈썹뼈가 가장 튀어나온 이 부분에 위치하게 되는 게 이제 눈썹 처짐이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상적인 눈썹의 위치를 보시면 결국 눈썹 처짐이 없는 눈이 무엇이냐. 일단 첫 번째는요, 이 눈썹뼈라 그래가지고 우리 이마뼈가 내려오다가 제일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눈썹의 두께의 위쪽 3분의 1이 걸려 있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기준은 눈을 떴을 때 기준으로 눈의 가로폭과 그다음에 눈 끝까지의 이 세로폭이 1대1 정도 유지되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가 눈을 떴을 때 이 검은 자가 보이는 양이 이 눈썹과 눈 사이, 눈을 떴을 때의 눈 사이에 하나에서 한 두 개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 요거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눈썹의 각도가 또 중요한데요. 요즘은 대부분 일자 눈썹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조금 이제 뒤쪽에 높이 올라가는 아치형 눈썹을 선호하시는 분도 많았었는데요. 가면 갈수록 일자형 눈썹을 선호하시고, 물론 이제 동양의 건의 얘기이기 때문에 동양과 서양의 차이를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눈썹 처짐이었고 가장 사진을 많이 저희 눈 성형이나 아무튼 뭐 눈썹 성형할 때 가장 많이 들고 오시는 분의 사진인데요. 이분과 이분의 차이는 뭐냐면 골격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서양인과 동양인은 골격 자체가 이 안화뼈라고 하는 이 골격이 동양인은 조금 높은 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눈썹뼈 튀어나온 게 좀 높으신 분들이 많고요. 서양인 분들은 이 안화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좁고, 그다음에 이 눈썹뼈 튀어나온 게 눈이랑 굉장히 붙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인과 서양인의 기준이 조금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까지 했는데 네. 잠깐만 네. 너무 급하게 달려온 네. 것 같아서 잠깐 쉬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단순하게 예전에는 한 20년 전에는 쌍꺼풀만 있으면 다 예뻐지는 거 아니야, 쌍꺼풀 만들면 다 예뻐지는 그렇죠.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생각했었고, 네. 한 10년 전부터는 이제 눈매 교정, 안검하수 교정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대두가 됐었고요. 요즘은 이제 환자분들도 눈매 교정했는데 왜 안 예뻐졌지? 눈매 교정했는데 왜 답답하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면서 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런 눈썹 처짐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렇게 그런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쭉 넘어갈게요 이제. 그래서 네. 보시면 결국은 이겁니다. 상안부의 처짐, 눈부터 이 위쪽의 처짐은 눈꺼풀만 처지는 게 아니고요, 정수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경우 노화에 의한 처짐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선천적으로 처져 있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마랑 눈썹과 눈꺼풀은 이 기능적 미용적 연속체이기 때문에 따로 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눈꺼풀 성형, 그러니까 쌍꺼풀 성형하시고 눈매 교정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이제 이마거상까지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이론적인 내용이 좀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상안부에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눈썹 하수와 눈썹 보상, 요 개념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눈꺼풀 피부가 얼마나 늘어졌느냐, 이것도 중요한 두 번째고, 그다음에 눈 뜨는 힘이 얼마나 강하냐, 그래서 안검하수가 있느냐 없느냐, 요거 세 가지가 주요한 특성이라고 보겠고요. 제가 생각하는 보조적인 특성은 안화의 지방이 얼마나 있느냐, 그 다음에 눈꺼풀 피부 두께가 얼마나 두껍냐, 그 다음에 이마랑 눈썹 쪽에 조직의 강도도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 다음에 골격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비대칭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고민할 부분이어서 상당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상담을 오시면 굉장히 상담이 길어져요. 한 분당 무조건 20-30분 이상씩 상담을 하게 돼 있어서 이런 굉장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눈썹 보상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우리가 눈을 떠보세요 하면은요, 이렇게 눈썹을 들어 올리면서 눈을 뜨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시면 눈을 크게 떠보세요 하면은 이마가 그렇죠. 올라가죠. 네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눈썹 보상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쌍꺼풀 수술이나 눈매 교정 수술하게 되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눈썹이 내려와서 좀 사나워지게 되죠. 그리고 이분 특별히 이 특징이 이마 보톡스를 맞으면 눈뜨기가 너무 힘들고 그렇죠. 인상이 사나워진다. 네네. 그래서 네. 그런 경험들을 한번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눈썹이 처져 있는 걸 갖다가 눈썹을 보상하면서 계속 치켜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눈꺼풀 수술이나 이마 보톡스를 맞으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마 주름이 심하고 울퉁불퉁 꺼져 있는 분들은 이렇게 눈썹 보상이 심한 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개념이라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가 이제 눈썹 하수라고 해서 눈썹이 떨어진 게 있고요,
안검하수, 그다음에 눈꺼풀 피부 늘어짐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눈썹 하수, 눈썹이 많이 떨어질수록 이렇게 사납고 두툼하게 보이게 되고요. 또 거꾸로 안검하수나 이 눈꺼풀 피부 처짐이 심해서 눈썹을 많이 들어올리시는 분들일수록 이렇게 약간 지쳐 보이고 피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세 가지 중요한 점들을 가운데 두고 요거를 갖다 잘 조절을 해서 좀 조화롭고 인상이 좋게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가 되겠고요. 그래서 특징적으로 눈꺼풀 피부가 좀 늘어져 있고 안검하수가 있고 이런 분들은 좀 지쳐 보이고 피곤한 인상을 보이고요. 그다음에 눈썹이 처져 있고 미간을 찌푸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좀 힘이 많이 들어가 보이고 이런 분들은 사납고 좀 두툼해 보이는 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특성에 맞게 교정을 해줘야 돼서 제가 주로 많이 하는 수술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안부 이쪽 위쪽을 수술할 때 항상 이런 수술들을 다 고민을 하면서 수술하고 있고요. 눈썹의 위치가 어떤지, 이마 길이와 조직의 강도가 어떤지에 따라서 이마 거상을 할지, 이마 축소를 같이 할지, 혹은 이마 축소만 할지 요거를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눈꺼풀로 내려오게 되면 눈썹 밑에 있는 피부가 굉장히 두꺼우신 분들은 눈썹 하거상이라는 수술을 하시는 게 맞고요. 또 그쪽의 피부부터 시작해서 아래쪽 피부가 좀 얇고 주름이 좀 자글자글 하신 분들은 상안검 수술 쪽으로 가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눈 뜨는 힘이 실제로 많이 약하신 분들은 안검하수 교정도 하셔야 되고 또 그때 이제 지방의 볼륨이 좀 심각하게 없다거나 이러면 눈두덩이 지방 이식을 또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 뼈의 볼륨이 너무 심각하게 튀어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요즘은 눈썹뼈 축소라고 해서 아이홀 뼈라고 하고 이 바깥쪽에 툭 튀어나와 있는 뼈를 조금 절삭을 해주는 수술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제가 타 원장님하고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눈 수술이다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쌍꺼풀이다 혹은 눈꺼풀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저도 환자분들을 보면은 이 눈꺼풀뿐만 아니라 사실 눈썹이나 눈썹 하수나 안검 하수가 굉장히 연관이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환자분들은 사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마까지 해야 된다고요? 눈썹까지 해야 된다고요? 너무 수술이 커지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라고 맞아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나 또 이제 젊은 분들, 20, 30대 분들이 오셨을 때, 쌍꺼풀 수술로 저렇게 누구처럼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이게 좀 곤란한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 이제 많은 경우가 눈썹이랑 눈이랑 좀 가깝고, 선천적으로 좀 가까우신 분들도 있어서, 이런 경우 요즘은 젊은 분들도 내시경 이마거상을 하거나, 이마거상과 이마 축소를 하시거나 하기도 합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런저런,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간혹 어떤 채널에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봤는데 젊은 분들은 이마거상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지금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전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이마거상을 20, 30대 분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받으실 수 있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사전에 숙지를 하시고 그다음에 꼭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수술을 받으시는 게 맞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개론이었고요. 보시면 자 이제 사례 분석을 좀 하면서 그래도 이제 너무 어려운 얘기만 했으니까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이런 경우는 저렇게 하시는 게 좋고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눈꺼풀 처짐만 있고 그다음에 안검하수가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눈썹은 눈썹뼈 튀어나온 부분에 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간단한 쌍꺼풀 수술, 뭐 절개로 하든 비절개로 하든 그거는 이제 조직 특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만 이런 경우는 쌍꺼풀 수술과 약간의 안검하수 교정을 해주게 되면 충분한 경우가 되겠죠. 수술 이후에 보면은 눈썹이 조금은 내려오긴 하지만 그래도 눈동자가 이 눈썹과 눈 사이에 하나 정도가 들어가고 눈썹뼈 튀어나온 부분에 눈썹이 어느 정도는 잘 걸려 있는 그래서 편안하게 보이는 그리고 사나워 보이지 않는 이런 식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시면 사실 뭐 자신 있게 쌍꺼풀 수술만 하셔도 많이 예뻐지실 거예요.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한쪽 눈꺼풀이 좀 처져 있고요. 눈썹의 위치는 좀 비대칭은 있지만 괜찮으신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쌍꺼풀 수술을 하셔도 되지만 요즘은 이제 눈썹 밑에서 이렇게 눈썹 하거상을 하시게 되죠. 눈썹 하거상의 장점은 쌍꺼풀을 직접 건드리진 않기 때문에 본인의 원래 네이처한 쌍꺼풀을 살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두꺼운 피부, 우리 눈썹 밑에 있는 피부는 두꺼운 피부고 쌍꺼풀 쪽으로 내려오면서 피부가 얇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얇은 피부를 보존하고 두꺼운 피부를 없애준다는 장점이 있어서 뭔가 좀 두터워 보이는 분들한테는 눈썹 허거상이 조금 더 장점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쌍꺼풀을 직접 건드리는 것보다는 초기에 붓기가 조금 덜하다는 건 장점이 되긴 하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눈썹 허거상만 하시는 분들의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럼 혹시 탁 원장님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상안검을 하는 경우와 네. 눈썹화 거상술을 하는 경우로 나누기는 하는데요. 눈썹화 거상술을 하면서 이제 라인 자체를 네. 우리가 보통 찝는다고 표현을 하죠. NI로. 매몰법이라고 하죠. 네, 그렇게 혹시 원장님 네, 많이 하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 성형외과 학회에서도 많이 이제 발표가 됐던 내용인데 눈썹 허거상을 하면서 절개를 해야 되느냐, 매몰을 해야 되느냐. 사실 이거는 수술하시는 분들이 어떤 걸 선호하냐에 따라 좀 그렇죠. 달라지는 것 네네. 같고요. 두 번째 조건은 사실 안검하수 교정은 사실 매몰법으로 안 되는 경우가 적잖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검하수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절개법을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맞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쌍꺼풀의 형태라던가 혹은 피부 두께가 또 피부에 주름이 좀 많다던가 피부에 겹주름이 있어서 이걸 좀 더 해결해야 된다는 거 하는 경우에는 또 절개 쪽이 좀 유리할 수도 있고요. 정말 그거는 케바케라고 네네.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환자 케바케도 되고 네, 그렇죠. 수술하시는 네. 분의 케바케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래서 자, 이제 다음 이마거상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보시면 매력 있으십니다. 매력이 있으시고 근데 이제 오신 거는 조금 더 시원해지고 싶어요. 눈가는 수세가 가까워서 답답해요. 라고 하시는 분이죠. 사실 이런 경우에 쌍꺼풀 수술을 해주게 되면 이 눈가누 사이가 너무 달라붙어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인상이 조금 더 강해질 수도 있고 너무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가 선천적으로 눈가누 사이가 가까워서 선천적인 이유로 내시경 이마거상을 해서 개선되는 경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게 더 예쁘냐는 사실 주관적인 판단 기준이 들어가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술전에 환자분들이랑 이제 이런 모습으로 만드는 게 본인 마음에 더 드십니까? 이런 걸 충분히 논의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되고요. 상당히 만족을 하셨던 경우라고 기억이 돼요. 그래서 사실 눈썹을 올리지 않고서는 지금 이 상태, 이 수술 전 상태에서 뭔가 좀 더 시원하게 만들기는 조금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제 눈썹을 올려주는 이마 눈썹 거상 혹은 내시경 눈썹 거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수술이 더 맞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분은 내시경 이마 거상만 하시는 네, 하시면서 거죠? 뭘 하셨냐면 쌍꺼풀 라인이 조금 찌그러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몰법으로 매몰법으로 찌그러진 네네네. 것만 조금 바르게 펴지는 네. 정도만 했고요. 적극적으로 쌍꺼풀을 높인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숨어있던 쌍꺼풀이 나오게 되는 효과가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 많이 오세요. 그래서 남자분들 오시면 사실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제 눈을 해야 될까요? 이마거상을 해야 될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제 남자분들이 쌍꺼풀 수술이나 눈매교정 수술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치켜뜨고 있던 눈썹이 내려오면서 눈두덩이가 더 답답해지고 더 무거워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눈은 커지고 뭔가 눈을 더 잘 뜨게 된 것 같은데 인상이 더 세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분도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특징이 있죠. 이마에 주름이 있고 뭔가 울퉁불퉁하고 그다음에 이분을 눈썹 보상을 체크를 해보면 눈썹 보상을 거의 4, 5mm 이상 하고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쌍꺼풀 수술하게 되면 되게 느끼해진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좀 부리부리해지고 오히려 눈꺼풀이 더 두툼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는 이마거상 쪽을 선택하시는 게 또 장점이 또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분은 눈 안 건드리고 이마거상만 하신 건데요. 실제로 안검하수처럼 보이는 게 안검하수가 2mm 이상 개선이 됐죠. 실제로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진성 안검하수가 많다기보다는 가성 안검하수, 즉 피부가 덮임이 좀 많은 거기 때문에 눈썹을 들어 올려주면서 피부를 갖다가 딸려 올라오게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안검하수 교정 효과도 같이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쌍꺼풀이 싫고 그다음에 눈두덩이가 더 두툼해지고 뭔가 부리부리해지는 게 싫다 그러면 남자분들의 경우 요즘에 이마거상을 먼저 하러 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자세한 뭐 부작용이라든가 생길 수 있는 일들은 충분히 설명을 받고 수술을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케이스를 보시면 자 이런 분들은 이제 이마에 주름이 많고 젊으신 분이에요. 20대 초반이신데 선천적으로 눈썹 처짐이 심하고 눈꺼풀 처짐도 있고 안검하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조금 이제 답답해 보이는 인상을 풍기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사실 쌍꺼풀 수술을 먼저 해도 됩니다. 쌍꺼풀 수술만 먼저 하고 안검하수 교정만 먼저 해도 되는데 그게 이제 시뮬레이션하고 예측을 했을 때 눈과 눈썹 사이가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뭔가 자기는 좀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날 것 같아. 그래서 눈썹을 올리면서 같이 쌍꺼풀 수술과
안검하수 교정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마에 주름이 있던 게 펴지면서 오히려 눈썹이 올라갔다는 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쌍꺼풀이 생기고 눈 뜨는 힘이 좋아져서 안검하수 교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 복합적인 효과로 나타나게 된 거고 인상이 조금 더 밝게 유지되면서 그다음에 눈도 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그냥 쌍꺼풀 수술이나 눈매 교정 수술만 하게 되면 사실 저 눈썹 보상을 하고 있던 게 이렇게 눈썹 보상을 하고 있던 게 내려오면서 눈썹이 더 아래로 처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쌍꺼풀 수술했는데 눈이 더 뭔가 두툼해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생기게 돼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젊은 분들도 이마 거상을 고려를 하시는 분들이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무조건 이마 거상이 좋다는 건 아니고요. 네. 이런 경우는 이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걸 설명드리니까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잠깐 이마 거상의 이 단점을 한 가지를 설명드리고 가면은요. 보시면은 이제 이마가 조금 넓어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모 이제 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이마가 전혀 안 넓어지게 수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아주 간단하게만 생각해 보면은요. 여기 지금 주름이 있으시잖아요. 주름이 있는데 주름이 펴져야 되는 게 이마 거상이거든요. 주름이 펴지지 않고는 눈썹을 올리는 작용을 나타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름이 펴지면 어떻게 되냐면 늘어납니다.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주름이 없으신 분들은 늘어나는 게 없기 때문에 이마가 안 넓어지게 수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말씀을 드리면 이마가 넓어지게 수술이 되는 분들이 있고요. 이마가 전혀 안 넓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케바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눈썹이 올라간 만큼 이제 헤어라인이 조금 더 밀려야 돼요. 결국은 남는 조직을 이렇게 뒤쪽으로 밀면서 정수리 쪽으로 밀어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보시면 헤어라인이 조금 더 뒤로 밀렸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마 거상의 부작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 대신에 장점은 뭐냐면 다시 한번 이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요. 장점은 이마가 펴지면서 여기 미간 쪽에 있던 볼륨이 이마의 꺼진 부분으로 조금 올라가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마가 꺼진 부분이 펴지게 되고 미간 쪽에 있던 이 우리 알레알 페파데라 그래가지고 이 지방의 덩어리, 지방 덩어리와 근육이 들어있는 그 뭉침이 있는데 그 뭉침이 꺼진 부분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마가 예뻐지게 되는 게 이마 거상의 또 다른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마 볼륨 때문에 이마 거상을 한다 뭐 이런 분들도 간혹 계시고요. 그래서 마치 뭔가 필러를 맞거나 지방 이식을 한 것처럼 이마가 조금 더 바르게 펴지면서 동그래지는 게 이마 거상의 또 다른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눈썹이 많이 떨어져 있고 인상이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동양인 분들 중에 눈썹 앞쪽이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인상이 강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인식하는 거에 뭔가 그런 게 고정관념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네네, 그렇죠. 눈썹이랑 눈이랑 가까우면 세 보인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 저 상태에서 쌍꺼풀 수술이나 뭐 눈매 교정을 해서 눈을 더 키우고 싶어요. 그러면 사실 상대적으로 눈썹은 조금 더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더 사나워 보이는 거고 이런 경우가 쌍꺼풀 수술하게 되면 왜 이렇게 인상이 사나워졌죠라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특히 이제 눈썹을 좀 많이 올려서 인상을 교정해 주는 거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제 바깥쪽에 그다음에 이제 좀 이마뼈 돌출, 눈썹뼈라고 하는데 눈썹뼈 돌출이 좀 심해서 이제 여기도 좀 튀어나와 보이는 게 좀 컴플렉스했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마 거상과 쌍꺼풀 수술도 조금만 높게 더 잡아드렸고 그다음에 눈썹뼈 축소라 그래가지고 여기 이 튀어나와 있는 눈썹뼈를 안전하게 좀 절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절삭해서 이 곡선 옆에 곡선을 갖다가 좀 아름답게 만들어 드리고 상대적으로 가운데 이마는 좀 볼록 튀어나오기 때문에 마치 뭔가를 넣은 듯한 그렇죠. 느낌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분은 지방이식이나 이런 걸 하신 지방이식은 것도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시긴 하셨는데요. 네네네. 관자 쪽에만 하셨고요. 이마 네네네. 앞쪽은 지방이식은 거의 안 들어갔습니다. 안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확실히 이제 눈썹이 앞쪽 눈썹, 특히나 이제 내측 눈썹이라 그러는데 내측 눈썹 처짐이 심한 분들은 이처럼 내측 눈썹을 많이 올려주게 되면 상대적으로 인상이 좀 선하게 바뀌고 좀 가벼워지는 특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눈썹 밑에 있는 붙어 있는 피부는 굉장히 두툼하고 피하 지방층이 두꺼운 피부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런 두툼한 느낌을 개선시키는데도 이마 거상을 해서 눈썹을 올려주게 되면 그 두툼한 피부가 위로 올라가면서 얇은 피부의 면적이 확 증가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가벼워 보이는 인상을 주기에도 이마 거상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목적으로도 거상을 하게 되고요. 너무 이마 거상 케이스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오늘 원래 주제가 뭐 이마 성형이었기도 했고
또 쌍꺼풀이라든가 눈매 교정이라든가 뭐 눈썹 하거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다른 시간에 많이 다뤘을 것 네, 같아서 맞습니다. 조금 네. 오늘은 포커스를 이마 쪽을 조금 뒀다는 걸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네.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뭐냐면 사실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나 이제 뭐 워낙 비욘지에서도 워낙 좋은 의료 정보를 많이 주시고 계시고 근데 특히 이 성형 쪽은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눈 성형을 한다고 해서 이게 꼭 본인이 생각하는 눈 그 자체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얼굴이라는 건 결국 조화롭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데 맞아요.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마, 눈썹, 눈, 중안면, 턱 모든 부분이 결국 다 연관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탁 원장님의 지금 이 전후 사진을 봐도 여러분들 충분히 느끼시겠지만 이게 결국 이마 쪽이나 눈썹 쪽이나 눈과의 관계는 굉장히 많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눈썹이나 이마 쪽에 문제가 있는 걸 전문의를 통해서 확인을 했지만 이거를 수술하는 게 과연 너무 부담스럽다. 나는 일단 눈 쪽만 어떻게든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결국 또 똑같이 강한 인상이나 원치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일단은 전문의 선생님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상담을 하시는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을 정확히 믿고 그리고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 그게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결국 자연스럽고 좋은 성형의 지름길이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눈과 눈썹, 이마가 조화롭게 예뻐지는 네. 좋아. 조화롭게 예뻐지는 상안부 성형에 대한 거죠. 다음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쌍꺼풀 수술과 눈매 교정을 하셨는데요. 이제 생각보다 눈두덩이가 두툼한 게 개선이 안 되고 또 안검하수도 사실 개선을 시켰다고 했지만 조금 졸려 보이는 게 남아 있어요. 근데 이분을 눈 수술을 했느냐 그게 아니고요. 이마 거상만 시행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 케이스에서 보시면 이제 약간의 안검하수 교정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수술 전에 진찰을 해서 이렇게 이제 눈썹 위에 한 2cm를 잡고 올려봤을 때 안검하수 교정 효과가 보이시면 사실 이마 거상만으로도 안검하수 교정 효과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비율상으로 한 70-80%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수술 전에 본인이 체크해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올려봤을 때 눈동자가 좀 더 보인다 그러면 무조건 안검하수를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것도 한 번은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눈꺼풀 수술로 되시는 분들도 더 많습니다. 사실 눈꺼풀 수술이 더 대중적인 수술이고 더 많이 받으시는 수술이 맞고요. 그거에서 한계를 느끼고 개선점을 찾지를 못했을 때 이마 거상을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있었다는 거고요. 다음은 뭐냐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생소한 쪽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 이제 이마 축소란 수술이 또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개론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마가 넓고 그다음에 헤어라인이 좀 뒤로 많이 누워 있는 분들은 사실 이마 거상, 내시경 이마 거상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눈썹이 올라간 만큼 헤어라인이 더 뒤로 후퇴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이 상당하시죠. 그래서 뭐 다른 방법으로는 나중에 모발 이식을 거기다가 이제 늘어나는 데다가 받으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렇게 피부가 약간 하얗고 그다음에 앞쪽에 모발이 좀 건강하고 모근의 방향도 괜찮고 이런 분들은 사실 직접적으로 이마 조직을 조금 제거를 해주면서 이마 축소를 하게 되면 약간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는 조직을 없애주기 때문에 무리하게 뒤쪽으로 남는 조직을 밀어줄 필요도 없고 중간에서 딱 필요한 만큼만 니트하게 딱 맞춰서 제거를 해주면서 눈썹을 올리고 이마를 줄이면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얼굴이 더 작아지면서 눈썹이 올라가는 뭐 이런 식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수술이라서 사실 이제 이마 축소랑 이마 거상을 병행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더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이것도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흉터가 지금은 잘 안 보이시지만 이걸 이제 머리카락을 뒤로 쫙 붙이고 오면은 희끗한 한 선의 흉터가 있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그거 갖다가 이제 수술 전에 본인의 피부 특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잘 고려를 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수술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흉터는 희끗하게 남고 근데 이제 이 방식 자체가 약간 모근을 살려서 흉터와 그 주변에서 머리카락을 뚫게 나오고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예 드러난 부분, 이마의 앞쪽에 비해서는 흉터가 덜 남는 게 장점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피부가 좀 까마신 분들은 사실 그 희끗한 선 자체가 더 눈에 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머리카락 방향, 헤어라인에 있는 머리카락 방향이 대부분 저희는 이제 앞으로 조금씩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이제 뒤로 완전히 이렇게 헤어라인이 있는 머리카락이 뒤로 누워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앞가마가 있으신 분들이 그런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흉터를 조금 효과적으로 숨겨드리기가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흉터가 조금 더 남을 수 있다는 거 분명히 알고서는
그럼 그 이마 쪽의 흉터에 네. 혹시 그렇게 아마 고민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데는 사실 모발 이식이나 이런 거로 커버가 가능한가요? 네, 이제 사실 흉터 자체, 그 선 자체는 모발 이식이 생착률이 좋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만일에 여기 흉터가 좀 신경이 쓰인다 그러면 요 앞쪽으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모발 이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마가 넓다 그런 경우에는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조건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모근이 좀 건강하고 그다음에 모발 밀도도 괜찮고 그다음에 피부도 좀 하얀 편이고 이런 분들은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대신 이제 그 외의 조건들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나중에 모발 이식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남자분들 이제 쌍꺼풀을 원하지 않는데 그리고 눈은 좀 더 커지고 싶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 흔히들 오해할 수가 있는 게 요즘 이제 무쌍 눈매 교정이라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눈썹을 조금 치켜뜨고 있는 상태에서 계신 분들을 근데 보시면 충분히 눈을 잘 뜨고 계신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경우 눈이 좀 더 덮인 게 있어서 뭐 무쌍 눈매 교정을 해서 눈을 더 크게 만들고 싶다 해서 하시면 사실은 이게 눈썹이 조금 더 내려오면서 눈두덩이가 약간 두툼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 이제 눈썹을 올려주는 게 정답이 될 수도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이제 보시면 눈썹을 올려주면서 이마가 넓기 때문에 이마 축소를 병행을 했고요. 이제 보시면 눈썹이 올라갔는데 왜 눈이 커졌느냐? 밑에 있는 피부를 끌고 올라와서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부 덮임이 주요였던 거죠. 그래서 눈 수술 안 하고 이마 거상만 했는데 숨어있던 눈의 크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안타까운 게 이런 경우에 이제 무쌍 눈매 교정이나 쌍꺼풀을 얇게 만들면서 눈매 교정을 하게 되면 의도치 않게 인상이 더 강해지는 경우가 간혹 생기거든요. 무조건 생긴다는 게 아니라 간혹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럴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눈썹을 올려주는 수술을 병행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네. 결국 핵심 키워드는 눈썹 하수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건 사실 물론 이제 어떤 걸 더 중요하게 보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눈썹 위치가 여기를 정상으로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쵸, 그쵸.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올라간 게 더 시원하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를 정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눈꺼풀 처짐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것보다 좀 더 높은 걸 정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눈썹 하수가 있던 거겠죠. 그래서 이 눈썹 하수의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게는 대여섯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주요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올리는 게 좀 더 시원해 보이고 인상이 더 좋아 보일 거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눈썹을 올리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아까 처음에 이제 박서준 씨 사진이나 이제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남자분들도 눈썹이 높고 쌍꺼풀이 없는 분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조금 더 호감형으로 생각이 되는 시대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제 시대에 따라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연령대가 좀 높아서 30대 정도 되시면은 이제 예전에 쌍꺼풀 수술을 한번 받으시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쌍꺼풀 수술 눈매 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눈썹이 내려와서 인상을 찌푸리게 되고 그다음에 눈꺼풀이 덮이고 뒤에 이제 덮여 있는 게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다시 쌍꺼풀 수술 재수술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이런 경우 쌍꺼풀 수술을 다시 받게 되면 눈과 눈썹 사이가 조금 더 좁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인상 개선의 측면에서는 좀 불리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미간을 찌푸리고 있는 것까지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펴주면서 눈꺼풀을 올려주게 되면 이거는 눈에서는 다른 걸 건드리지 않고 이마 거상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숨어있는 쌍꺼풀이 있는데 그렇죠. 그걸 갖다가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눈썹 처짐이 있는 것만 해결해 주셔도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는 지금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70~80%에서 이게 좀 유리한 결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속에 숨어 있는 우리 추미근이랑 이제 눈썹 내림근들 이런 근육들을 갖다가 일부 제거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좀 더 이제 바르게 펴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거까지는 안 하고 거기를 이제 박리를 해서 풀어주는 방식으로만 수술하게 되고 일부 심하신 분들만 좀 제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술도 있다는 거. 남자분입니다. 남자분이고 마찬가지 이마가 울퉁불퉁하죠. 결국은 눈썹 보상을 좀 하고 계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미간의 주름이 굉장히 심하시고 눈꺼풀이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좀 더 크게 시원하게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눈썹 처짐이 더 심한 겁니다. 굳이 비율로 따지자면. 그래서 눈썹을 올려주고 이마를 이제 펴주고 마찬가지 이제 미간 근육을 일부 제거하고 이분은 가운데 튀어나온 이 눈썹뼈, 이
눈썹뼈가 좀 돌출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2에서 3mm까지는 조금 이렇게 절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판판해지고 가운데가 이 꺼진 부분이 채워지는 효과가 조금 더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원해 보이고 인상이 좋은 모습을 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 쌍꺼풀을 더 높이거나 눈썹 파거상을 하게 되면 눈썹이 더 내려오고 쌍꺼풀이 더 커지면서 뭔가 부리부리한데 조금 좀 어색할 수 있는 인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쪽도 이제 이마 거상이 좀 더 유리한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눈 수술도 많이 하고 네. 이마 거상도 많이 그렇죠. 하는 사람입니다. 네네네. 무조건 이마 거상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케이스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네네네. 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고려를 해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특징적으로 또 이마가 울퉁불퉁하시죠. 그 다음에 미간도 굉장히 많이 쓰시죠. 눈꺼풀 처짐도 뒤쪽에 많으세요. 그리고 눈동자가 절반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분 눈을 잘 못 뜨시기 때문에 이 눈매 교정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 다음에 피부 접힌 것도 많이 제거를 해서 더 눈을 크게 만들어 드려야겠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눈썹이 더 내려옵니다. 더 내려오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부리부리하고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손주가 도망가게 되는 그런 인상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특히나 이제 이마 거상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경우고요. 그래서 이제 특징적으로 가운데 눈썹이 많이 처지신 분이기 때문에 가운데 쪽 눈썹을 많이 들어줬고 이런 경우 근데 뒤쪽 눈썹까지 같이 많이 들어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눈꺼풀 처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마 거상으로 뒤쪽 눈썹을 많이 들어버리게 되면 눈썹 모양이 이제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게 돼서 이제 약간 더 어떻게 보면 또 거꾸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너무 이제 찍혔던 눈이 되기 때문에 보조적으로 눈썹 파거상이라 그래가지고 눈썹 밑에 있는 두꺼운 피부를 좀 없애주는 방법을 병행해서 최대한 좀 자연스럽고 초기부터 좀 편안해 보이는 그런 인상을 만들기에는 이런 방법도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그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탁 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눈 성형의 가장 메인은 쌍꺼풀이나 상안검 수술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그 쌍꺼풀이나 상안검을 수술하기 전에 꼭 눈썹의 위치나 이마의 처진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야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맞아요. 가장 두려워하시는 게 다들 그거잖아요. 인상 사나워지면 어떠냐. 근데 사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또 이제 눈썹 처짐이 다 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거기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이 방송에서 사실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런 수술도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마와 눈썹과 눈은 모두 다 연관된 조직이다. 이거를 맞아요. 일단 네.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하게 어느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네. 이마 거상을 권하더라. 어. 너무 당황해 마시고 그렇죠. 조금 이제 본인 상태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더 평가를 해보시라는 거고요. 네. 이제 굉장히 복잡한 경우죠. 그래서 네. 눈꺼풀 처짐도 심하고 이마에 주름도 심하고 눈썹 보상을 많이 하고 계시고 눈도 잘 못 뜨시고 눈두덩이도 많이 꺼져 있고 굉장히 이제 처음 진찰을 하게 되면 좀 난감한데 이걸 어떻게 한꺼번에 확 자연스럽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2번에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이분은요. 그래서 이제 이마 거상을 하면서 눈꺼풀 처진 걸 조금 바깥쪽은 눈썹 거상을 또 진행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한 2, 3개월 있다가 이제 상안검을 또 같이 진행을 했고 눈두덩이 지방 이식까지 해서 이제 이렇게 좀 개선을 그러니까 시켜드렸고요. 스테이지로 하신 거네요. 그렇죠. 두 단계 나눠서 했고 사실 이거를 한꺼번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를 잘 고려를 해야 되고요. 환자분의 이제 예를 들면 회복 기간이라던가 아니면 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번에는 이마 거상을 못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잘 상담을 드려가지고 좀 이렇게 그러면 플랜을 잘 짜가지고 근데 이렇게 해야지만 인상이 나빠지지 않고 되시니까 요것만 좀 아셔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수술을 드리는 편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요즘에 오시면 대부분 그쵸 이제 30, 40대 이상 분들은 저 인상 나빠지는 게 절대 안 돼요. 맞아요. 다 인상 그럽니다. 세지면 안 돼요. 네. 인상이 절대 세지면 안 네, 돼요.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눈썹 처짐이 있는 분들은 사실 이마 거상 없이는 인상이 세지지 않게 수술하는 게 조금 힘든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마 거상 쪽 설명을 많이 드리는 편인데 또 이제 그거에 동반되는 부작용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다 종합적으로 들으셔가지고 이거 진짜 내가 해도 되겠다. 이번에 진짜 하고 싶다. 내가 그 정도로 내가 고민이 심하다. 그런 분들은 충분히 고려해서 이제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수술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상안부의 처짐은 이 눈꺼풀만 이렇게 처지는 게 아니고요. 정수리에서 시작해가지고 조직이 다 밀려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당연히 노화에 의해서만 생각하신다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선천적으로 눈썹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도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예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선천적인 눈썹 처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금 더 인상이 나빠지지 않게, 눈두덩이가 조금 더 두툼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으니까 눈만 생각하시는 시대에서는 이제 조금 지난 것 같고, 눈을 생각할 때 항상 눈썹의 위치라든가 눈썹의 움직임, 내가 눈썹 보상을 많이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보시면 좋겠고, 가장 간단한 건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마에 주름이 심한데 이게 뭐 때문인가, 습관 때문인가, 아니면 눈썹 처짐 때문인가, 아니면 안검하수 때문인가, 이런 걸 판단을 해보실 때 이마에 보톡스를 한번 맞아보시면 답이 빨리 나옵니다. 그래서 이마에 보톡스 맞았는데 내가 인상이 너무 세졌다, 눈뜨기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둘 다 있다, 인상도 세지고 눈뜨기도 힘들다, 이러면 사실 눈썹 처짐에 의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요. 인상은 별로 안 강해졌는데 눈 뜨는 게 조금 힘들어졌다, 그러면 이제 안검하수 쪽이 조금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정확한 거는 이제 이걸 종합적으로 보시는 분들한테 가서 진단을 잘 받아보시는 게 정확하겠고요. 그래서 이마, 눈썹, 눈꺼풀은 기능적, 미용적 연속체이므로 네. 개개인에 따라서 다 다르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가장 인상이 세지지 않고 조화로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게 결론이고요. 저도 사실 이제 눈성형외과에 있고 눈 수술과 이마 거상 수술을 다 병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이마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린 이유는 이게 조금 더 생소한 수술이고 젊은 분들한테도 또 뭐 나보고 이마 거상을 하라 그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데 요즘은 워낙에 다들 공부들을 많이 하고 오셔가지고 처음부터 이런 고민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그런지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뭐 100분 넘게 저희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시면 질문 있는데요. 하나씩 네, 보도록 하죠. 자, 나이님께서 이마로 눈 떠서 저도 주름 잡히는데 해결 방법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이마로 눈을 뜨지 않은 상태에서 눈썹 위치가 어딘지를 보는 게 중요하세요. 이제 아까 잠깐 설명이 지나갔는데, 만일에 이제 본인이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지금처럼 눈썹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이마로 눈을 뜨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눈을 잘 못 뜨기 때문에 안검하수가 있기 때문에 눈썹을 치켜뜨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근데 이마로 눈을 떴는데 내가 눈썹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다, 눈썹이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사실 눈썹이 처져 있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마 주름을 쓰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눈썹 위치가 지금 본인이 이마로 주름을 만들면서 떴을 때 눈썹 위치가 가까운 것 같냐 아니면 먼 것 같냐에 따라서 원인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이제 야옹님 거 볼까요? 눈썹과 눈이 같이 비대칭이면 둘 다 해야만 하는 건가요? 라고 여쭤보셨는데요. 굉장히 이제 이거는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제 눈썹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눈썹이 떨어진 쪽이 쌍꺼풀이 작아요. 그 다음에 눈썹이 올라간 쪽이 쌍꺼풀이 좀 커요. 이러면 좀 문제가 간단해집니다. 왜냐하면 떨어진 쪽 눈썹을 올리면 쌍꺼풀이 커지기 때문에 균형을 맞출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거꾸로 눈썹이 떨어진 쪽이 쌍꺼풀이 크고 눈썹이 올라간 쪽이 쌍꺼풀이 작습니다. 그러면 눈썹을 맞추게 되면 쌍꺼풀 사이즈가 더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설명드린 그 두 가지 케이스는 아닐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설아님은 저는 눈도 고민인데 임양거상하면서 눈 수술 같이 할 수 있나요? 물론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 케바케입니다. 그래서 사실 같이 하면 안 되는다기보다는 조금 이 변수가 너무 많아지는 수술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쪽 비대칭이 너무 심하거나 눈썹의 비대칭이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안검하수 비대칭이 너무 심하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조금 텀을 두고 하시는 게 조금 더 이제 예측도를 높이는 안전한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피부가 좀 부족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안검하수 교정이라든가 눈매 교정을 많이 해서 피부를 많이 잘라내신 분들은 사실은 이제 이마거상 자체를 조금 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이제 눈썹을 올렸는데 눈이 안 감기게 된다, 그런 경우는 사실 이마거상을 못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도 따로 하시는 게 맞을 수 있고요. 네, 0200 미니님은 눈썹 하거상하면 흉터 많이 남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케바케죠, 이것도.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요. 사실 근데 눈썹 아래쪽이기 때문에요. 이게 스킨존 자체가 두꺼운 부분이라서 실제로 그렇게 흉터에 대한 컴플레인은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외적인 거 마찬가지는 피부가 되게 검고요. 이 주변에도 굉장히 피지선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조금 빨간 그 기운이 굉장히 좀 오래 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특히 남자분들 피지 분비 많으신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마찬가지로 약간 메이크업을 조금 한동안 하고 다니셔야 되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좀 재밌는 질문 한번 볼게요. 양용님 질문인데요. 대머리도 이마거상 가능한가요? 라고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물론 이제
흉터가 이제 짧긴 짧은 흉터지만 네네. 그래도 이제 흉터가 있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저 같은 경우는 경험이 있습니다. 있는데 가발을 쓰시겠다 그래서 네. 가발을 착용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그러면 뭐 고민 없이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대머리인 분들이 이마 축소를 하는 경우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흉터가 너무 드러나게 되니까요. 네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슈프리모님 질문을 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미간 세로주름 2개 역시 성형 가능한가요? 골이 깊게 파였는데 개선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세로주름 2개 네. 깊게 파여서 오신 분들이 있죠. 정말 많죠. 네.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미 깊게 파였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위에 있는 조직이 흉 조직이 된 겁니다. 이제 이게 진피랑 그러니까 이 피부랑 밑에 있는 이제 골막까지도 달라붙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 100% 개선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마 거상하면 저는 대부분 한 50에서 60%는 좋아진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진피를 조금 더 돋우는 방법들을 좀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서브시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좀 진피가 달라붙은 걸 띄어내고 거기다가 이제 필러 같은 걸 좀 넣어준다던가 이러면 좀 더 개선이 가능하고요. 너무 심하게 이제 달라붙은 분들은 사실 100% 개선은 좀 불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슈트트루가드님 쌍꺼풀 수술의 네, 절개와 매몰 차이가 뭔가요? 뭔가요? 절개와 매몰 차이는 진짜로 뭐 절개라는 거는 이 눈꺼풀 라인에 실제로 눈꺼풀에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쭉 절개를 한 다음에 벌려서 거기에 있는 근육과 그 다음에 뭐 이 건판 전에 있는 조직과 이런 것들 좀 제거해 주면서 조절을 해줘서 만드는 수술이고요. 매몰법은 그냥 이게 뽕뽕뽕뽕뽕 구멍을 이제 내가지고 거기다가 실을 통과시켜 주면서 이제 묶어주는 수술이죠. 그래서 이제 가보르는 의원이 비절개만 원장님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그분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가능한 케이스들만 모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피부가 많이 얇고 그다음에 전 건판 조직이 두껍지 않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쌍꺼풀을 미리 만들어봤을 때 이게 눈을 뜨고선 가만히 있는데 한 5초 이상 풀어지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뭐 비절개로 해도 풀릴 가능성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비절개로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조혜영님 질문이 좀 좋은 것 같은데 필러나 지방이식을 했는데 네. 아마 이마 거상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마. 그래서 네. 이거 굉장히 많이 질문하시는데요. 필러가 사실 진짜 많이 들어있는 분들도 있어요. 뭐 10cc, 뭐 요즘은 15cc 막 이렇게 맞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마 거상하면 그 이제 이마의 볼륨이 위쪽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러가 있던 게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위에가 이렇게 불룩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죽어도 필러 안 녹이고 하고 싶어 해서 했다가 나중에 녹이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나중에 녹이시게 되면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왔던 게 나중에 녹게 되면 그만큼 볼륨이 꺼지면서 밑으로 처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녹이게 되면 이마 과상의 효과가 또 약간 더 떨어질 수가 있어서 사실 원칙적으로 필러는 녹이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방이식 같은 경우는 그것도 마찬가지 케바케입니다. 이제 지방이식이 너무 심하게 들어가 있다. 여기가 너무 이미 윗볼록이 심하다. 그런 분들은 사실 조금 지방을 뽑으면서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뭐 지방이식인데 그냥 평탄한 정도다. 그러면 그냥 전혀 상관없이 받으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사실 질문이 지금 많이 남았는데요. 이거를 질문을 저희가 다 답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일단 마지막 질문 보고 가십니다. 원장님 하나 고르시죠. 저게 또 많이 들어온 네네. 질문이에요. 저 이마 과상하면 중안부가 길어질까요? 네네네. 길어집니다. 네, 아 그래요? 이건 길어집니다. 네네. 저희가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 결국은 중안부라는 게 우리가 인식하는 중안부는 눈썹에서부터 코까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눈썹이 올라가면 중안부가 길어지고 그래서 항상 비율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드리고 그러면 요 환자분 케이스와 비슷한 정도로 중안부가 길어지는데 어떠신가요? 보시고서는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이 되시면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현실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마 거상을 하게 되면 얼굴이 길어지는 거 맞습니다. 네, 맞고요.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썹이 올라간 만큼 헤어라인이 뒤로 가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얼굴이 길어지는 수술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이마 거상이 만병통치약 아니고요. 가능하면 눈에서 해결할 수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눈에서 해결하는 게 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불가능하고 또 중안부가 짧고 얼굴이 좀 짧은데 오히려 이마 거상을 하면 더 비율이 좋아지는 분들이면 당연히 이마 거상을 선택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이제 질문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존 페트루치님 성형외과에서 미인의 기준은 성향인의 미인의 기준을 따르고 있나요? 아닙니다. 대한민국 성형외과 의사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타구현 원장님하고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요. 오늘은 약간 총론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번에는 좀 더 디테일한 사항을 위주로 해서 타구현 원장님하고 좀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같이 뵙도록 하고요. 오늘 남은 밤도 다들 좋은 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